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국어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에 시행한 고1 모의고사 문학 세 번째 지문인 만음과 정관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도는 자연 친화적인 작품을 많이 창작한 시인인데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 윤선도라는 작가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만음도 윤선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성격이 강하고 화자의 안빈낙도 안분지족하는 태도도 드러납니다. 물어보는 방식으로 화자의 흥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죠. 해당 부분을 본문에서 확인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산수관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향함할 뜻에는 내분인가 하노라 라고 일수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시어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자는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수관 바위는 동그라미 시어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 아래에 초가집, 작은 띠집을 짓고 산다는 것에서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안분지조, 그 다음에 안빈낙도적인 삶의 태도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모르는 남들은 이렇게 사는 나를 비웃지만 어리석고 견문이 좁은 자신의 뜻에는 이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하면서 만족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어리석고 견문이 적은 자신이라는 표현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에 해당합니다. 또한 하노라라는 종결어미는 감탄형 종결어미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이수를 보겠습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가서 실컷 논이노라. 이 물가도 일수에서 제시되었던 산수관 바위 아래가 되겠죠. 그 밖에 남은 일은 부러워할 줄 있으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밥 풋나물 같은 경우는 앞에 제시되었던 띠집처럼 소박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시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밖에 여남은 일은요. 화자가 관심이 없는 부귀영화, 세속적인 일에 해당이 되므로 세모 표시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부러워할 줄 있으랴 나 안 부럽다 라고 서리적 표현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자, 이 부분도 앞에 나왔던 어리석고 향함처럼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지칭하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내가 게으르다는 것을 하늘이 아셔서 인간 만사, 벼슬을 의미하죠. 벼슬을 한 개도 맡기지 않으셨다. 다만 다툴 리가 없는, 싸우는 사람이 없는 이 강선을 지키라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 강선 동그라미 표시를 할게요. 자신이 응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늘의 뜻임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삶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인간만사도 앞서 나왔던 연암은 일처럼 속세, 일, 벼슬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모시어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문인 정관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당 작품도 핵심 정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전 수필이고요. 수필이다 보니 교훈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세속적인 이익과 다툼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삶의 자세를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철학적 사유를 전개하고 있고 수필이다 보니 현실적인 소재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의 신념과 자연의 이치를 중시하는 성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인물 모개위입니다. 모개위가 한여름에 들에 나가 김을 매다가 틈이 나자 우뚝 서 있었다.
밭두둑 사이에 큰 나무가 있었고 여기에 그늘이 지자 사람들이 다투어 아래로 가고 얼마 뒤에 해가 옮겨가자 모두들 떠들썩하게 동편으로 몰려갔습니다. 자, 그늘을 따라 간 거죠. 뒤처져 온 이들 중에는 신발을 잃거나 발꿈치를 상한 자도 계속 이어졌다. 자, 움직이지 않는 개를 돌아보고는 꾸짖는 자가 있었다. 저번에 그대는 동편에 있더니 이제는 그대는 서편에 있군요. 군자라는 자가 진정 이다지도 지조가 없는지요? 라고 하면서 개위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개위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늘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개위의 위치가 달라 보이는 거겠죠. 그쵸? 개위는 기가 막혀 웃으며 3번의 질문에도 대꾸하지 않았고 말하던 자가 다시 말했대요. 자, 내가 지나쳤군요. 그대의 자리는 종일토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파악을 했어요. 내가 내 자리를 정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그대의 자리를 의심하였으니 잘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자님께서도 사랑새, 짐승과는 함께 살 수 없고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요? 그대는 이제 항상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고 또 그것을 꼭 지켜 꼼짝않는데 도리를 알고 때를 안다는 사람도 진정 그러합니까? 라고 추가적인 질문을 합니다. 했더니 개위가 대답하고 있어요. 비 오고 가물고 바람 불고 볕이 내리쬐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밭 깔고 씨 뿌리고 김 메고 뿌리를 북돋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 힘을 다 쓰고 내 일이 이미 갖추어지면 나는 안으로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없고 밖으로 외물에 휘둘리는 것이 없습니다. 해하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아 남의 것을 탐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해관계에도 불꽃이 튀지 않으니 남의 것을 시샘하고 탐내지도 않으니 물에 파도가 일지 않는 것처럼 항상 담담하고 물이 사방으로 통하여 막히지 않는 것처럼 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상쾌함을 항상 느낀대요. 그러면서 나무 그늘에 구구이 얼매이겠습니까? 서리적 표현을 활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순리에 따라 자신이 할 일만 다 하면 외재적인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무 그늘과 같은 외부 상황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이것을 무위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위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이도적이지 않게 그냥 물 흐르듯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한 도라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개위가 말하는 중심 생각,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서술상 특징도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혹 서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다툽니다. 저는 마음속에 편안함, 그늘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나무 그늘로 들어갑니다. 자, 자기는 마음속의 그늘과 나무 그늘을 대비해서 자기는 외적 편안함보다는 내면의 평정과 덕성을 중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어찌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철장 속에 있는 갇힌 원숭이처럼 답답하게 하였습니까? 누가 그대와 서로 거리끼게 하여 도적을 보듯 흘겨보며 행여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내 자리를 너르게 하여 주기를 바라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하여 그늘에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뜨거운 햇볕 아래 홀로 서 있는 것만도 못합니다. 라고 개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뺏거나 타인을 해하는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대는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 저는 김을 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부도덕한 상황을 이 중심인물인 개위가 지적을 하고 있네요. 물어봤던 사람이 머리를 숙였고 부끄러운 낯빛이었다. 개위를 꾸짖었던 사람도 인식이 변화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 갈래복합 지문에 대한 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풀어볼게요. 가의 화자와 나의 개위를 비교했을 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가치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다 푸셨나요? 네,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가해 화자는 안빈낙도하며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었고 나의 계위는 물질적인 이익보다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며 내면의 평화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작품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가치관이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만족 추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